네, 안녕하십니까. 캐보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서울과 베이징과의 경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사실은 K리그 구단들 중에서 지금 네 군데 그 구단이 진출을 했죠. 그 아챔에 진출해 있는데 서울 수원 솔직히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기대는 사실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최종 성적이 뭐 파이널 B에서 겨우 뭐 어떻게 보면 좀 잔류했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스쿼드나 아니면은 지금 뭐 구단 자체로도 지금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기대는 잠시 내려두고 우리 한국 K리그 팀이 참가했고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관점을 갖고 지금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봤어요. 서울 베이징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K리그에 이어서 얼마나 더 문제가 있는지 서울에 아니면은 뭐 베이징과는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그 같은 이제 아챔에 참여하는 팀들 그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K리그 팀을 좀 더 비중 있게 한번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관이 2대1로 승리를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베이징에 있는 웨인 선수들이 뭐 거의 파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잘해줘서 거기서 이제 좀 패배를 맛본 것 같아요.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별 그 성적을 봤을 때는 이제 그룹 2에 속해 있죠. 서울이 베이징 광안에 패하면서 지금 1승 1패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호주 멜버른 빅토리한테 승리했던 그 이력 있죠?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베이징이 2승으로 해가지고 그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치앙라이 유나이티드가 있는데 여기 팀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어떨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서울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의 서울은 뭐 지금 조별 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지 통과하는 게 목표로 봐도 될 정도로 지금 기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경기들이 3일 간격으로 촘촘히 치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스쿼드를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하는지가 좀 더 중요하겠죠. 네, 포메이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K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K리그 데이터 포털 들어가면은 포메이션 정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 이제 ACL은 어디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틱 보드에다가 조금 그려봤어요. 어, 원래 그 처음에 이제 선발 라인업 봤을 때는 김원식이랑 오스마르가 그 투볼란치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4-2-3-1 형태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막상 경기 시작해 보니까 바로 오스마르를 위로 올리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김원식이 원볼란치로 가고 오스마르가 공미 자리에서 미드를 보는 공격형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베이징광 같은 경우에는 4-3-1-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그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저희 우리 국가대표 그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중앙 수비를 맡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4-1-4-1 이렇게 뭐 돼서 이게 하고는 있는데, 네, 조금 사실 그 선발 라인업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 몇 번, 네, 몇 군데 아쉬웠던 점이 이제 고강민이 또 이제 그 좌측 윙백 형태로 나왔던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원식과 오스마르가 이런 형태로 지금 투볼란치로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오스마르가 좀 더 공격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아쉽긴 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정한민 한찬이가 선발로 출전을 간만에 했다는 거는 조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부분, 좀 더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 하지만 이제 뭐 그 교체 카드가 그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빡빡한 일정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5개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좀 로테이션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박주영 선수가 또 그 원톱으로 선발로 출전했는데 윤주태 선수가 그래도 톱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좀 경험을 본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 서울에서 좀 그 많이 뛰었고 그리고 ACL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서울 FC 서울이 잘 나갈 때 우리 용수 감독님 계실 때 그 이제 그 좀 높은 자리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뭐 준우승은 아니죠. 그 준결승까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이끌었던 멤버 중에 하나가 또 박주영 그 선수라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됐던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가 없는 게 좀 아쉽죠, 솔직히. 예. 볼란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수비 안정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중원에서 안정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못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요. 예. 사실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아쉽고.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서울은 2대1 그 박주영의 페널티로 골로 그 1점을 획득하긴 했지만 사실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비 불안이 결국에는 이제 서울을 흔들게 뒤흔들어 놨어요. 저는 이걸 진짜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4백 라인이 이제 4백이란 포메이션이 전 중요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4백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된 전술이죠. 전략이죠. 근데 여기 그 지금 서울의 스쿼드 가지고 4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강민 선수가 윙백으로 자꾸 출전을 하거든요. 고강민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도 아니고 활동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많고 그 스피드가 뛰어나서 이거를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수비랑 수비 미드필더 상태에서 좀 더 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또 왜 했냐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첫 번째 골 상황이에요. 첫 번째 골 상황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골 상황인데 그 첫 번째 골은 페르난도 선수가 골을 넣었죠. 페르난도 선수 골 넣었는데 우리 그 고강민 선수가 이제 그 오버랩을 위해서 이제 오른 좌측 많이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는 상태였고 뭐 정한민, 오스말, 한찬희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그 볼에 따라서 그 우측 아래로 좀 많이 몰려있던 상태였거든요. 몰려있던 상태였는데 누가 패스해줬는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패스를 해줬고 페르난도 선수가 이때 받았는데 이때 패스해줄 때 상황이 거의 이쪽이 훤히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태인데 고강민 선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 공간을 이제 뒤늦게 파악하고 이쪽을 들어와서 페르난도 선수가 이제 드리블하면서 선수 제치려고 하고 있을 때 고강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슈팅을 하는데 고강민 선수 밑에 이제 맞고 그 들어가죠. 그대로 골이죠. 그 굴절돼가지고 지금 뭐 고강민 선수 이 상태에서 이 수비 상황을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 수비가 항상 보면 고강민 선수가 나갔다가 오버랩했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복귀하는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보는 시야가 없어요. 지금 수비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대편 공격수가 너무도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자 보세요. 페르난도 선수 한 명이고 그 다른 이제 그 서울 수비수들이 한 4명 정도가 4명인가 5명 정도가 모여 있던 상태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상태에서 페르난도 선수가 이렇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볼이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똑같이 몰려요. 네. 몰린 상태고 고민 선수를 이렇게 들어오죠. 사실 만약에 다른 그 베이징 선수가 이쪽으로 침투해 와서 이제 페르난도 선수가 패스를 해줘가지고 골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는 부분 너무 아쉽고 첫 번째 골 들어간 거고 솔직히. 그리고 그 두 번째 골은 사실 알란 선수의 좀 그 개인 능력이 더 있긴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 수비가 굉장히 애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알란 선수가 이렇게 공을 받고 공을 이제 드리블하면서 툭툭 치고 나가는데 우리 수비가 거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서 있었단 말이죠. 이런 형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마크하거나 압박하려는 생각을 따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죠. 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블 툭툭 치고 있는데. 왜냐면 이 공간도 비어있고 이 공간도 비어있거든요. 중원의 공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데인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전술인 건지 아니면은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잘 구분이 안 가요. 납득이 잘 안 가는 전술이라서, 수비 전술이라서 이런 판단들이, 순간순간 판단들이 너무 아쉽고요. 만약 여기서 뭐 아우구스투 선수인가요? 아우구스투 선수가 이쪽으로 침투를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2대1 패스를 뭐 한다 이렇게 시도를 했었으면은 그것도 아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됐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판단, 스위칭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고강민이 윙백으로 계속 사용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고강민 선수가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비가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수비인데 이 상태에서 자꾸 윙을 올려가지고 윙 플레이를 하는 전술이 맞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고, 그래서 전술 차원에서 대인 중심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공간 점유를 확실히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 결국 축구는 공간 싸움 아닙니까? 저는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수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윤영선 선수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공을 보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 공간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알란 선수나 페르난도 선수처럼 개인기 좋고 볼 소유력 좋은 외국인 선수들, 이제 브라질 출신, 가봉 출신 선수들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이렇게 툭 쳐주면은 그냥 뚫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쉽죠. 너무 기본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간 점유의 전술을 쓰는 게 맞겠다. 그런 훈련들을 한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윤영선 선수 이렇게 들어가면 황현수 선수가 다시 들어가지고 안쪽으로, 그러면은 페르난도 선수가 아니면 다른 선수가 쉽게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죠. 그런 것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바꾸든지 플레이를 바꾸든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에서 공격으로 그 진출하는 것도 어렵고, 서울에서 매끄럽게 공격으로 그 이어졌던 케이스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비 상황에서 벗어나서 공격으로 옮겨갈 때 패스 미스 굉장히 잦죠. 그리고 김원식 선수가 또는 오스마르 선수가 스위칭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거의 볼란치 역할을 해주는 상태가 많았는데, 볼란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너무 수비가 불안한데 어떻게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역습을 하려고 할 때도 그 베이징 거한 수비들에 막혀가지고 정확히 이제 패스를 전달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실점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수비 중심의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쁜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은 되게 그래도 희망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한찬희, 한승규, 정한민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김진성 그리고 이인규 선수가 첫 출전을 했죠. 리그에서도 한 번도 출전을 못했는데 이번에 첫 출전을 했고요. 젊은 선수들이 이제 김진성 선수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움직이려는 느낌. 원래 이제 그 좌측면에서 좀 많이 움직여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많이 움직여줬고, 활발하게 움직여 보려고 찬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는 했던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후반에 이제 윤주태 선수가 들어오고 이인기 선수 그리고 한승규 선수가 들어갔죠. 그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되는 형태로 보였는데, 한승규 선수야 워낙에 리그에서도 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도 이제 정한민 선수는 이제 다른 그 젊은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한찬희 선수가 위협적인 슈팅들을 몇 번 보여줬죠. 전반전에 위협적인 슈팅이라고 하면은 케이스가 한찬희 선수가 아마 이쪽 측면에서 딱 드리블 치고 슈팅을 했는데 빗나갔죠. 빗나간 장면이 있었고, 한찬희 선수가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누구의 패스인지 모르겠는데 패스를 받아가지고 반박자 빠른 슈팅 이렇게 때렸죠. 요 위치에서 슈팅이 굉장히 그래도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보여주긴 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포메이션과 이제 수비 조직도 같이 개편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베이징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좀
서울 팬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대는 안 했지만 이런 기회에서라도 그 수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엄하게 이제 공격이나 뭐 이런 데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수비 불안이 큰 원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베이징을 조금 살펴보면 역시 국대 수비 그 김민재다는 생각이 들었고 웨인 중심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웨인 없으면 베이징 군단 잘 안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김민재의 마크는 역시 국대다. 물론 이제 핸들링 파울로 해가지고 그 페널티킥 내주긴 했지만 역시 국대급입니다. 수비 지역에서 안정된 볼 획득 그리고 공격으로까지 연결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중간에서 있었던 그 수비 중앙 수비 쪽에서 있었던 볼들은 다 마크하고 다 차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베이징은 웨인이 몇 명인가 싶거든요. 그 스쿼드랑 봤을 때 알란 선수, 뭐 페르난도 선수, 그리고 아우구스투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사실 웨인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리커 선수도 이제 뭐 그 혼혈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다섯 여섯 명 정도가 거의 뭐 사실 그 이제 웨인이나 아니면 혼혈 출신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이 혼혈이나 아니면 웨인 선수들 중심으로 역시 많이 잘 꾸렸다. 기화시킨 선수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프리미어 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자본력이 여튼 그래도 후달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페르난도 첫 골은 진짜 그 위치 선정부터 슛 드리블 이런 것까지 역시 탈중국급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알란 선수도 개인 능력치를 통해서 그 슈팅을 해가지고 정확히 그 골대 구석으로 꽂히는 골 되게 멋있었어요. 뭐 상대 팀이고 이거 중국 팀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뭐 너네들 돈 많이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이런 팀들 상대할 때도 좋지 않겠어요. 뭐 사실 중국 팀이라고 그냥 짱깨 팀 이렇게 그냥 뭐 좀 비난하면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좀 분석해가지고 우리도 K리그 팀도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괜찮았다. 확실히 그 페르난도나 알란 선수는 이 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좀 그래도 잘 먹힐 만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특히 아우구스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볼란치 역할이라든지 조율한다든지 박스 안으로 침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 선수, 그 미드 라인에서는 아우구스투,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는 알란 선수가 사실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멋있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서울이 꼭 맞붙을 때는 이런 선수들의 성향이나 아니면은 이런 성향들 잘 파악해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